저는 이제 12년째 저도 이제 대기업 생활 하다가 벤처를 한 지는 지금 한 15년 넘었고요. 지금 회사를 이제 12년째 벤처기업 IT 벤처 기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IT 기업들의 온라인 교육이나 온라인 마케팅 쪽을 하면서 직원들이랑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일만 하다가 저도 이제 8년 전에 저도 이제 제 인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한 번도 안 하다가 그러다가 뭔가 나도 내 인생 후반전이라든지 그런 걸 준비해서 내 회사는 있지만 내가 있어야겠다. 나의 정체성과 나의 전문성을 키워야겠다. 그렇게 있어야지만 앞으로 변하는 사회에서 내가 적응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한 게 이제 그 북포럼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저자하고 이제 생방송 토크쇼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방송을 여러 개 하고 있는데 다 생방송만 지금까지 7년간 생방송만 토크쇼를 한 1,500번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게 생방송이 아니어서 사실 떨려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저 녹화 방송이 좀 싫어요. 녹화 방송 되면 되게 떨려요. 막 생방송 하나도 안 떨리거든요. 생방송 뭐 어차피 생방송이니까 라이브니까. 근데 이거는 녹화가 되니까 그 굉장히 떨립니다 지금. 예.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교육에 관심이 교육을 혁신시켜야겠다는 건데 저는 이제 교육을 뭔가 사람들이 어떤 외우는 것보다는 왜라는 질문을 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고민하면서 하는 그런 교육의 형태를 해서 북포럼도 단순하게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직접 이런 참가자들이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직접 나와서 MC도 보고 토크쇼를 하는 형태로 그런 것을 북포럼 지금 또 전자신문 IT 전문가하고 토크쇼 또 서울시랑 같이 하고 있는 CEO 토크쇼 지금 그런 생방송을 지금 일주일에 한 5-6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업은 제가 먹고 사는 거는 벤처기업을 하고 있고요. 인생 후반전은 제가 날PD는 날라리 PD가 아니라 여러분 날지식. 난리지가 여러분 영어로 난리지잖아요. 지식이란 게.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건 지식이거든요. 근데 지식인데 그냥 지식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 지식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검색하면 나오니까. 검색하면 안 나오는 지식. 결국 그것은 세상 어떻게 보면 관점이랄까 경험.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전문가로부터 뽑아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시키는 그런 것이 제가 좋아하고 또 남들보다 좀 잘할 수 있고 해서 이제 그런 쪽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제가 10년 뒤의 미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좀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왜 그러면 3년 뒤, 5년 뒤도 아니고 10년 뒤냐 하면 10년 뒤가 여러분들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이제 막 하는 시기가 아마 10년 뒤쯤 될 거예요. 10년.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10년 뒤, 그러니까 2024년이 되면 여러분들도 나도 내 인생 후반전에 대해서 정말 그때는 되게 깊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 그때가 2024년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지금 와서 그냥 누가 야 요새 이런 게 대세야. 이거 배워야 돼. 그렇게 막 따라다니시면 말고 도대체 그때 10년 뒤의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좀 뭔가 이해하고 좀 고민을 하신다면 지금 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모임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공부건 뭐 간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겠죠. 이걸 먼저 해야겠다. 이걸 나중에 해야겠다. 여러분 연말에 여러분들 연말 모임 많았을 거예요. 다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선택했어요. 왜? 나한테 내 생존에 유리한 것들로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가족 모임이고 뭐 어떤 간에. 다 인간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잠깐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이스라엘 알죠?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그 인구는 서울시보다 한 750만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면적은 충청도보다 좀 작아요. 그런 나라에서 그 노벨상 수상자가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게 22%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인구 750만,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750만밖에 안 되는 인구에 있는 사람들이 노벨상의 5분의 1을 그 사람들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상장되는 그 주식시장 있잖아요. 나스닥이라고. 거기에 미국 기업과 카나다 기업 빼고 제일 많이 상장된 회사가 이스라엘 기업들이에요. 54개. 그러면 이 작은 나라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교육입니다.
이게 교육인데 그 어른이건 아이건 간에 어렸을 때부터 이 나라는 항상 왜? 그러니까 질문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래요. 얘네들은. 질문의 권리가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얘네들은 그런 게 명시돼 있어요. 애건 어른이건 그 질문의 권리. 그래서 항상 그렇게 질문하고 그게 토론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라는 걸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면 뭐 부모님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지금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냥 막 달려왔잖아요. 남이 뛰어가니까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끝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안 뛰어가 뭔가 이상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는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한 번쯤은 저 사람 왜 절로 뛰어가지? 나는 왜 여기서 나는 뛰어가야 되나 걸어가야 되나 난 절로 가야 되나 이런 것을 지금은 이제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지금 엄청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게 뭐 학문적인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사학과이기 때문에 제가 방향을 좀 잘못 잡으면 저는 매달 몇 천만 원씩 빚을 질 수밖에 없어요. 사학과니까. 그죠? 제가 뭐 강사도 아니고 인거든. 그렇게 십몇 년을 살아오면서 저 나름대로 시행착오도 많이 했지만 뭔가 이제 결국은 이제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오늘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하고요. 그럼 먼저 질문 좀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요새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변화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 대신 우리 조상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분들이 최초로 경험하는 세상의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뭐 그냥 말씀해 보시죠. 네? 인터넷. 네. 또 그냥 인터넷 있고요. 또. 소셜 네트워크. 네. 뭐 소셜 네트워크 있고요. 네. 또. 스마트폰. 네, 그만 말하세요, 이분은. 네. 자, 또 없을 거면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조상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식들이 인류 최초로 어떻게 보면 경험하는 가장 큰 변화죠. 뭘까요? 우리 생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교통수단? 네. 자, 아까 뭐 네트워크 뭐 그것도 하나고요. 또 그 전에 가장 큰 건요. 그 수명의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는 저는 모든 사회 현상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사회 현상, 우리가 재미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 이면에는 결국은 생존하려는 우리 잠재히 생존하는 그 DNA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행동 양식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도 놀랐는데요. 지금 우리들이 여기 있는 관객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거의 학생 때, 그러니까 80년대 때, 80년대 초반 우리가 학생일 때 그때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 수명이요 61세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80년대면 우리나라 보릿고개도 아니고요. 제 생각에도 어느 정도 차도 있어, 현대차, 엑셀도 있었고 있었는 그때 시대인데 그때 우리나라 남성들은 61세라는 건 뭐냐면 그때 웬만하면 정년 퇴직했잖아요. 55세. 그 당시에는 정년 55세 퇴직하고요. 환갑잔치하고 죽는 거예요. 네. 그게요. 네, 환갑잔치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우리처럼 지금 현재 우리처럼 인생 후반전, 나의 정체성, 전문성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빨리 죽으니까. 어차피 내 인생은 어차피 직장 들어가서 55세까지 있다가 환갑잔치하고 죽는 건데 내가 구태여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또 내가 알고 있는 동네 주민들 또 뭐 고향 아저씨 그다음에 내 직장 동료 이 정도 학교 친구들 이 정도 인맥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새처럼 뭐 소셜 네트워크 아마 그때 80년대 때 소셜 네트워크가 나왔어도 아마 요즘같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빨리 죽으니까.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으로 나는 건강하게 저도 뭐 한 90세 100세가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애들은 더 그럴 거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인류가 태어난 이래 우리가 최초인 거예요. 특히 우리 애들은 더. 근데 이것은 누구도 못 가르쳐줘요. 생존법을. 왜냐하면 우리들이 학교 다닐 때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은 평균 수명이 60세, 50몇 세 때 그거를 항상 그 관점을 가지면서 우리를 가르쳤던 거예요.
가장 스마트한 방법을 우리한테 맞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우리 애들한테 지금 똑같이 세상은 변했는데 똑같이 60세에 죽는다는 그 관점으로 애들을 가르치는 거죠. 야,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너 여기 기업 가야 돼. 그래서 거기 졸업하고 나서 50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이 아이들 50년을 더. 아이러니한 거죠.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세상은 이렇게 변했는데 우리는 우리 애들 교육을 우리가 받았던 그 교육의 관점으로 애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뭐 인터넷, 뭐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왜냐면 이게 뭐 페이스북이 중요한 게 카카오톡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전 세계 몇십억 명이 이렇게 연결된 적은 또 우리가 처음인 거예요. 인류가 태어난 일에 한 번도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가 처음. 그래서 지금 서로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스마트폰 해야 돼? 이거 뭐야? 이거 필요해? 왜 필요해? 왜? 처음이니까. 옛날에 생각해 보십시오. 산업시대가 처음에 왔을 때 모두 농사만 짓다가 누군가가 뭔가 해서 도시라는 게 생기고 대학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때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도시로 금방 갔을까요? 안 갔을 거예요. 위험해 보이겠죠. 왜? 맨날 이렇게 태어나서 죽고 같이 요 동네만 살다가 거기 뭐 대학이란 데 도시란 데 안 가다가 결국은 그걸 먼저 간 사람들 기회를 얻은 거고 세상이 변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은 저는 이제 이런 지구의 인류의 변화가 쭉 역사를 보면은 결국은 다 자꾸 연결되는 거 아닌가. 자꾸 세상은 좁아지고 자꾸 연결되는데 옛날에는 뭐 물적 이동 이런 것만 왔다 갔다 했는데 상품만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의 생각까지 서로 이제 여러분들 외국어도요 이제 5년 뒤면은 거의 다 자동 번역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자 못하고 외국자 못하더라도 외국 사람들하고 우리가 그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지금 카톡 하듯이 그런 시대가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처음 하는 건데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농촌에서 농사만 짓던 사람이 50년 농사만 짓던 사람이 갑자기 서울에 와가지고 회사 생활하고 아파트 생활했을 때 그 사람 금방 적응할까요? 어렵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네트워크란 것에 이렇게 전 세계로 연결된 네트워크란 것에 한 번도 여러분들 안 살다가 요즘 와서 이제 막 꿈틀꿈틀 가면서 여러분들이 뭐 카톡도 하고 어떤 페이스북도 하고 뭐 유튜브도 보고 구글도 하고 이렇게 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은 아예 쟤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예 그 네트워크인 세상에 태어난 거죠. 그러면 그것에 맞게 아이들이 이제 생존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 부모인 우리가 애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죠? 우리는 지금 자꾸 그 네트워크가 없다고 생각하면 하는 것을 애들 교육하잖아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는 되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제 우리 수명이 100살까지 늘어났다는 거.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사실 의학이 발달하면. 뭐 두 번째, 이게 단순하게 뭐 그냥 잡담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요즘 젊은 애들이 왜 다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그럴까? 대기업이나 왜 공무원 하려고 그럴까? 정부. 왜 그렇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안정, 그렇죠. 그게 생존에 유리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촬영가, 뭐 기술자, 뭐 디자이너, 기능공 대접 받잖아요. 그죠? 전문가 대접 못 받아요. 기능공 대접 받아요. 자영업자 힘들어요. 왜? 이게 규모의 경제에서 지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에서. 여기. 그러니까 생존에 유리한 거죠. 그거는 맞아요. 지금. 근데 부모님들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럼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는 영원불멸할 거냐?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게 네트워크예요. 글로벌 네트워크. 그거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몇십억 명이 연결되어 있는데 몇십억 명이 연결돼서 거기서 일감을 얻고 서로 일을 하는데 거기서 그런 세상이 이제 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저는 이제 그 요즘 사람들이 뭐 책 안 읽고 맨날 이런 걸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의도하지 않던 의식하지 않거나 결국은 환경이 변화되고
뭔가 제가 생존하려고 뭔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뭔가 깨닫겠죠.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큰애 사이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의 속성은 큰 무리가 지어지면 안전해지는 거예요. 속성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무리를 지으려고 우리 자꾸 네트워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미 전 세계에 지금 글로벌하게 네트워크가 돼 있는데 거기에 뭔가 껴서 그 안에서 뭔가를 해야죠. 그걸 안 하고 그냥 그거는 나는 그거 싫어. 나는 그냥 뭐 현재 직장만 다닐래. 이건 아니.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게. 현재 하는 생업을 때려치고 맨날 24시 PC방에서 이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생업은 생업대로 하고 이건 이거대로 그 속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류 최초로 우리가 접한 이 사람들이 연결되고 생각이 막 공유가 되고 정보 공유가 되는 이 네트워크의 속성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활용하고 우리 애들한테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그래서 저는 생각해봤어요. 과연 이 글로벌 네트워크의 속성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요. 이 네트워크에서는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만나면 뭐 합니까? 명함 주고받잖아요. 명함 주고받으면 뭘 봅니까? 이 사람 어느 회사 뭐냐? 그러면 이제 보고서 이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득이 될까?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그 명함은 별로 잊혀지는 거예요. 관계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먼저 간을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괜찮을 것 같으면 금방 안 친해져요. 식사 한번 하시죠. 술 한잔 하시죠. 그렇게 몇 달을 한 다음에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죠? 사회관계라는 게. 몇 달을. 그러면서 이 사람 체크하는 거죠. 그죠? 항상 모든 서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건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근데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네트워크에 각 그 노드들은 사람인 거지 기계가 아닌 거거든요. 사람의 속성은 똑같기 때문에 다들 뭐냐면 우리가 그냥 페이스북 하는 거 같죠? 그냥 뭐 카톡 하는 거 같죠? 그게 아니에요. 저는 다들 뭔가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이득이 올까를 막 계산하지 않더라도 우리 본능적으로. 왜냐면 우리들은요 이미 그 인류 몇십만 인류 역사 이래 우리들의 DNA 속에는요 그래 무리를 잘 짓고 생존을 잘하는 DNA가 있어요. 왜? 옛날에 원시시대 때 그냥 혼자서 막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혼자 있다가 나중에 잡혀먹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멸종됐고요. 그 DNA는. 우리는 몇십만 년 동안 우리 DNA는 그런 거에 잘 생존한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네트워크에서 이 사람은 나한테 이런 이득을 줄 수 있겠다. 이 사람은 재미도 이득이에요. 어떻게 보면. 꼭 뭐 물질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뭘 할 때 미리 검증된 사람들하고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거기서 그때 우리가 일반적인 그 오프라인에서는 네트워크 없는 시대에서는 삼성전자 상무 하버드 박사 하면 와 하죠. 근데 네트워크에서는 삼성전자 상무라고 하더라도 하버드 박사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거기서 글로 표현을 안 하면 그 사람은 꽝이에요. 꽝. 네트워크는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이게 스토리란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스토리텔링 이게 그냥 문학 멋지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스토리가 이제는 우리 생존에 필수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경제에서는요. 글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거는 노바디인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글로 표현하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막 오프라인하고 달리 이게 막 퍼져가는 거죠. 싸이 유튜브처럼 강남스타일처럼 그냥 올려만 놨는데 난 표현만 했는데 이게 그냥 10억 명이 보는 거죠. 광고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러면 아무거나 맨날 삼겹살 먹을 때 찍고 올리고 찍고 맛있다 이렇게만 표현하면 되는 거냐? 아니에요. 표현을 하더라도 진짜로 뭔가 여러분이 뭐랄까요? 마음으로도 느끼는 어떤 그런 여러분의 관점을 좀 써야 돼요. 그러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오늘도 글을 보거나 아니면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어느 경치를 보거나 어떤 만남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와닿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와닿는 순간은요, 한 몇 시간 지나면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쓰세요. 그걸 표현하란 말이에요. 그거를 네트워크에서. 여러분들 그냥 수첩에 쓰지 말고 그거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란 말이에요. 그거를 자꾸 표현하는 능력을 키워야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해봐야지만 애들한테 그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애들이 자꾸 그렇게 해봐야지만 이 아이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확률 게임이지만 태어나서 그 시골 산골에만 계속 있는 아이하고 평생 태어나서 뭐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또 대기업생활도 하고 막 그런 아이하고 어떤 아이가 더 뭐 생존이라든지 성공에 더 유리하겠습니까? 자명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표현하는 거, 그게 자꾸 그러니까 긴 글을 쓰는 게 아니라요. 대신 솔직하게 하세요. 여러분 진짜 느낌이 왔을 때 그런 것을 자꾸 표현하다 보면 늡니다. 그래서 표현해야지만 네트워크에서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도둑들 영화 아시죠? 그다음에 오션스 11 영화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제가 단언컨대 앞으로 한 몇 년 이내에 조직의 형태는 어떻게 변할 거냐면요, 지금 같은 조직의 형태 계속 있을 겁니다. 뭐 경기방송, 뭐 삼성전자, 무슨 회사인데 있는데 주말이라든지 밤이라든지 그럴 때는요, 그냥 사람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도둑놈들처럼, 네? 그러니까 어떤 애가 그러죠. 야, 비유를 하는 겁니다. 한국은행 저거 한 2천억 털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어. 이거 나랑 같이 할 사람 하는 겁니다. 그럼 야, 너 망 잘 봐? 너 구라 잘 쳐? 오케이 하자 해서 우리 털면은 몇 대 몇. 이런 식의 일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영화 만들듯이. 그러니까 지금 영화판이 그렇잖아요.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그것이 꼭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옛날에 두레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작건 크건 간에 그런 식의 일감들이, 여러분들 그것을 자꾸 여기 우리 동네 뭐 여기 수원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이 글로벌하게, 언어가 만약에 번역이 된다면 자동으로 글로벌하게 그런 일감들이 막 쏟아진다는 생각이 없어요. 쏟아진다고. 그럼 거기에 끼는 게 엄청 유리할 거 아닙니까? 내 자영업자를 하더라도, 내가 1인 내 전문가를 뭘 하더라도 내가 왜 조직에만 내가 거기에 해서 그건 그대로 하고, 지금은 우리가 20세기만 하더라도 그냥 조직 생활 하고요. 나머지 주말에는 그냥 동아리 활동하고, 어떤 사람들은 취미 활동 아니면 쉬든지 이렇게 살았잖아요. 동아리 활동이나 취미 활동이 돈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내가 돈을 벌려면 무조건 나는 그거 조직 하나만, 그거밖에 없었어요. 돈 벌 수단이. 근데 지금은 그거 이외에도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사업 가면서 제가 왜 7년 전에 제가 왜 날PD가 하면서 내가 왜 이런 걸 하느냐. 저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이론이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실제 제가 한번 해보자. 과연 내가 이거 내가 만든 회사 여기만 종속되는 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이런 걸로 해서 사람들과 뭔가 나랑 유사한 가치를 갖고 있거나 뭔가 관심이 비슷한 사람들이랑 뭔가 했을 때 과연 이게 돈이 되고 이게 나중에 내 평생 나를 과연 이렇게 지켜줄 수 있을 것이냐. 그걸 저는 지금 실험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까지 아주 긍정적이에요. 결과가. 그래서 제가 잠깐 여기 아이들도 있으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은 이제 96년생인 여자애가 태비 게빈슨이라고, 얘가 11살 때, 태비 게빈슨의 여자애가 있는데 미국애가, 얘가 11살 때,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도 어렸을 때 여러분 따님들 보면 지금도 전신 거울 같은 데서, 예? 여자애들은 다 보면 셀카 찍잖아요. 옷 입고 찍고 그거를 또 애들 보통 그걸 자기 뭐 친구한테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끝나요. 근데 얘는 셀카를 찍고, 거기가 똑같아요. 자기가 셀카를 찍고 패션 셀카를 찍고 나서 그거를 얘는 자기 홈페이지에 올린 거예요. 홈페이지가 뭐냐면 아무나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셀카를 찍고 그거를 카톡으로 내 친구한테 보내준 게 아니라 얘는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거를요. 글과 함께. 사진에다가 자기 옷 믹스 매치한 거, 그거를 이제 글과 함께 하니까 그것이 네트워크의 속성이 뭡니까? 이게 본질이 괜찮으면 그냥 사이트처럼 퍼져요, 그냥. 그래가지고 얘가 11살짜리 애가 얘 홈페이지에 패션계 전문가들, 전 세계 패션계 전문가들이요, 하루에 3만 명이 들어와요.
그래서 얘가 뭐 유명한 뭐 파리 패션 위크, 뭐 뉴욕 패션 위크 그런데 얘가 심사위원으로. 예. 그 제가 어서 오면서 오늘 얘 근황이 좀 궁금했어요. 나도 근황에 들어가서 요즘 근황을 보니까 얘가 지금 배우 생활도 하고 있고요. 지금 패션 잡지 얘가 편집장이에요. 96년생이. 그다음에 책도 쓰고 라이터고. 얘는 근데 얘가 또 다른 애는요. 또 다른 미국인데 얘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3학년 여자인데 우리나라도 식목일 때 보면 이제 그 식물 씨를 주잖아요. 미국도 식물 씨를 주는데 양배추 씨앗을 준 거예요. 미국 양배추 씨앗. 그 양배추 얘가 받아가지고 얘가 그냥 그거를 뒷마당에 심었는데 미국은 뭐든지 크지 않습니까? 양배추가 이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동네 그 거린들, 홈리스 피플을 이제 그 구호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다가 얘가 기증한 거예요. 양배추를. 기증했는데 일주일 되어서 메일이 온 거예요. 얘한테. 야, 네가 기증한 양배추로 인해서 우리가 한 300명의 그 거린들을 양배추 숲으로 점심을 숲을 해줬다. 고맙다. 그래서 얘가 그 메일을 본 순간 이 아이가 너무나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양배추 하나 갖고 300명이 행복해지면 내가 양배추 더 많이 심으면 더 많이 행복해지겠다 해서 양배추 씨앗 다 심은 거예요. 집에다가. 엄청 낳겠죠, 엄마한테. 그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얘가 그걸 양배추를 또 기증을 하고 근데 엄마 잘 혼나니까 집에서 더 이상 못 심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얘가 좀 땅이 좀 많았으면 땅이 좀 있었으면 양배추를 그냥 심으면 되는데 해하다가 보니까 동네에 땅 많은 데가 어딘가 땅 많은 사람이 보니까 골프장이 있는 골프장. 골프장에 땅이 많잖아요. 그래서 골프장 사장한테 얘가 그게 제안한 거야. 아저씨, 내가 일요일에서 양배추를 심고 싶은데 땅 좀 주세요. 저한테. 땅 좀 빌려주시면 제가 해가지고요. 골프장 주인이 얘한테 땅을 줬어요. 몇 에이커인데 큰 거예요. 얘가 지금은 양배추 농장 주인이 됐어요. 초딩이. 그러니까 자, 뭐 싸이도 그렇지만 보세요. 싸이가 아주 그거 특이한 사람이고 일반 이거는 이 아이들이 어디 뭐 패션 스쿨 간 것도 아니고요. 어디 우리가 사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 거고요. 근데 저게 하고 싶은 거를 몰래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공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표현하니까 이 네트워크에서 알아가지고 그 다음은 알아서 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끝으로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그 제가 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생업이 있으니까 생활도 하시면서 한번 비율을 정해보세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업은 8, 내가 좋아하는 거 2, 8대2, 9대1, 뭐 7대3. 시간은 낼 수 있어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거 정말 워커홀릭처럼 살았는데 맨날 새벽에 들어가고 근데 시간이 안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8년 전에 이제 딱 그런 깨달음 얻고서 이제 딱 시간 배분을 그래 7은 이거 하고 3은 내가 이거 한다. 무조건.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7을 할 때요. 더 집중도가 생기는 거예요. 더 집중도가 높아지고 퀄리티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북포럼을 시작했는데 그걸 할 때 전자신문이라고 거기 IT 쪽에 유명한 신문인데 거기 사장님이 그냥 시청자로 들은 거예요. 그걸 생방송을 듣고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신문이랑 사랑 뭐 할 거 없냐? 제가 제안했죠. 이거 IT 전문가랑 같이 토크쇼 하면 IT 뭐 IBM이라든지 글로벌 회사들이 스폰서 해줄 거다. 그럼 돈을 벌 거니까 같이 벌자. 해가지고 그렇게 전자신문에 UTV라는 그런 이제 지식방송을 토크쇼를 했는데 그 7년 전에 시작한 거예요. 했는데 그게 지금 한 달 매출이 한 5천만 원 정도 돼요.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을 제가 막 어디 가서 뭐 영업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속성은요, 여러분들 이제 네트워크가 결국 이렇게 되면요, 매스미디어가 종칠 거고요. 일방적으로 막 퍼붓기만 하는 걸 어떤 매스미디어는 종을 칠 거고 또 영업도 종을 칠 거예요. 영업이란 직군도.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는 영업. 막 그냥 무조건 막 이렇게 판매 막 이게 아니라 이 네트워크 이렇게 되면 투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이 알려지기 때문에 그냥 고객이 저절로 오는 거예요. 온단 말이에요. 왜? 이게 서로 협업하기도 편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오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북포럼을 하면서 또 많은 또 그 전문가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제가 또 이제 그 기업 교육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 제가 이제 또 신규 사업을 이제 하는데 그럴 때 이미 저는 7년간 그 인적 자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 전 제조업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선소를 짓고 뭐 큰 공장을 할 사람들은 저같이 살면 안 돼요. 그건 옛날 20세기 방식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저처럼 뭔가 서비스,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하는 걸로 뭔가 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요소들은 거의 공짜예요. 다 얻기 쉽고 사람이란 요소가 제일 중요한데 사람의 요소를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신뢰를 쌓아나가면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생각해보세요. 사업을 할 때 수익을 남긴다고 할 때 자는 자꾸 수익을 하면 그 마진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남길까 하려면 그 뭐랄까 판매를 더 많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원가율이 엄청나게 원가가 확 떨어져 버리면 마진이 많이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저도 처음에 그랬지만 직원을 두고 했다. 직원을 뽑아가지고 직원을 많이 하면 그게 다 인건비란 말이에요. 그게 엄청난 고정비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데는 그것이 직원을 안 두고 서로 신뢰를 하게 되면 서로 재밌게 뭔가 이렇게 협업하면서 그 어떤 그 돈도 벌 수 있는데 그게 서로 간에 원가비가 안 들어가니까 지속 가능하게 되는 거죠, 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하여튼 저는 지금 그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 계속 진행 중이지만 일단은 확실한 것은 제가 8년 전에 이렇게 살지 않은 8년 일만 했을 때 8년 전에는 제가 훨씬 더 적자가 심했어요. 근데 지금은 흑자로 완전히 오히려 30%를 제가 내 좋아하는 걸 하는데 오히려 더 사업은 더 잘 되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제가 운동도 하나도 안 하고 막 그렇게 살다 보니까 허리가 37인치였어요. 그리고 지금 몸무게가 80kg. 포테이토형 완전히. 예.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매일 만날 때도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갑과 을의 관계를 만나는 게 아니라 즐겁게 뭔가 영화 만들듯이 협업하는 관계로 이렇게 만나니까 훨씬 더 이렇게 더 좋아지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그것의 단초는요. 그 아까 미국 애들처럼 일단은 공개적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표현해야지만 네트워크에서 여러분들하고 뭔가 같이 뭔가 일을 하든 즐겁게 놀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알아보고 같이 뭘 하다 보면 거기서 적어도 먹고 살 만큼의 결과는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전 대박이란 말 되게 싫어하는데 그 대박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생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 뭐 남편이 벌어오고 뭔가 그러면서 먹고 살면서 즐겁게 평생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여튼 그 시작하는 것은 표현하는 거다. 저는 이걸로 마친 걸 하죠. 네.